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경기에서 지난 경기 출전 정지로 결장했던 세니 마이울루가 복귀할 예정입니다. 아스톤 빌라와의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을 앞두고 로테이션이 필요한 엘리케 감독에게는 반가운 자원입니다. 주중컵 대회 경기에서 상당히 주전 위주의 명단을 구성했던 만큼 우스망 덴벨레, 아크라프 하키미, 누누 멘데스, 비티냐, 브래들리 바르콜라 등은 이번 경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 주 중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최근 병으로 결장했던 흐비차 크바라츠엘리아는 복귀가 예상되며 현재 파리 생제르맹에서 부상으로 빠진 유일한 선수는 발목 부상으로 회복 중인 이강인입니다. 원정팀 앙제는 지난 경기 징계로 결장했던 미드필더 히마드 압델리가 복귀하며 전력 보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수 할리드 사바노비치, 세드릭 훈통지, 엠마누엘 비움나와 함께 공격수 아드리엥 우누는 여전히 결장 예정입니다. 리그 우승 레이스는 사실상 끝난 분위기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주말 리그 13번째 우승을 확정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변이 없다면 마무리만 남은 상태입니다. 현재 2위 모나코와의 승점 차는 21점으로 이는 리그왕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격차이며 2015-16 시즌의 24점 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주중 열린 쿠프드 프랑스 준결승에서 리그 2 소속의 둥케르크를 상대로 0대2로 뒤지다 4대2로 역전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 4관왕을 향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리그 경기에서의 승리는 다음 주 아스톤 빌라와의 중요한 일전에 앞서 좋은 워밍업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 생테티엔과의 리그 경기에서는 일부 주전이 빠진 라인업으로도 6대1 대승을 거두며 올 시즌 무패 행진을 27경기로 이어갔고 이는 구단 최다 무패 기록과 타이 기록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해당 기록을 경신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 앙제는 파리 생제르맹에게 역대 리그왕 최다 연패를 당한 팀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앙제를 상대로 15연승 중이며 2016년 이후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9연승을 거두는 동안 무려 31골을 넣었습니다. 또한 승격팀을 상대로 홈에서 36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으로 이는 2010년 카타르 자본 인수 전부터 이어진 기록입니다. 앙제는 최근 리그 4연패에 득점 없이 무너지고 있는 중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무득점 패배가 유력시됩니다. 지난 1월 말 이후 급격히 하락한 경기력은 강등권 팀들과의 승점 차를 좁히는 결과로 이어졌고 현재 리그 14위로 강등 플레이오프권인 르 아브르와의 승점 차는 단 3점에 불과합니다. 로테이션이 예상되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최근 리그 4경기 연속 무득점 패배 중인 앙제가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이변을 만들 가능성은 낮으며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경기에서 대승과 함께 우승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 밀란은 이번 경기에서 시즌 4번째 밀라노 더비와 바이에른 미넨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전을 앞두고 일부 로테이션이 예상되며 니콜로 바렐라의 출장 정지로 인해 최소 한 자리는 불가피하게 변경될 전망입니다. 주전 골키퍼 얀존모와 좌측 윙백 페데리코 디 마르코는 선발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며 덴젤 둠프리스와 피오트르 지엘린스키는 여전히 부상 중이고 메흐디 타레미도 사타군이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장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는 A매치 기간 중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이후 복귀를 시도하고 있지만 마르쿠스 튀랑과의 선발 조합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지난 AC 밀란전에서 하칸 차라노글루의 골을 어시스트한 호아킨 코레아가 다시 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와 함께 공격진에서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파르마는 미드필더 에르나니가 징계에서 복귀하지만 아드리안 베네디차크, 알레산드로 치르카티, 가브리엘 샤르팡티에, 요르단 오소리오, 발렌틴 미하일라 등 주요 자원들이 여전히 전력에서 이탈해 있고 마테오 칸첼리에리도 3경기 연속 결장이 유력합니다. 최전방에는 밀란 주리치의 컨디션이 완전치 않아 안제 요한 보니가 선발로 나설 전망이며 그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6골을 기록 중으로 지난달 몬차전에서의 멋진 솔로 골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터 밀란은 현재 3개의 대회를 동시에 노리는 상황으로 최근 코파 이탈리아 AC 밀란과의 준결승 1차전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결승 진출을 향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약한 차라노글루의 중거리 골로 동점을 만들며 시원한 반격을 펼쳤고 미케 마이냥의 선방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을 앞세워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리그에서는 A매치 휴식기 이후 우디네세를 2대1로 꺾고 선두 자리를 지킨 상태이며 남은 8경기에서 나폴리와의 3점 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리그 원정 5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인 만큼 이번 파르마 원정에서는 확실한 반등이 필요합니다. 파르마는 새로운 감독 크리스티안 키부 체제하에서 5경기 중 4경기에서 패하지 않으며 점차 흐름을 회복하고 있고 강등권과는 3점 차를 유지 중입니다. 이번 시즌 승격한 팀답지 않게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AC 밀란, 베로나와의 무승부 외에는 뚜렷한 인상을 남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면 파르마 원정에서 인터는 최근 3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었으며 파르마가 마지막으로 인터를 꺾은 것은 2018년 9월로 당시 골을 넣은 이는 다름 아닌 현재 인터 소속의 디 마르코였습니다. 완벽한 컨디션은 아니지만 인터는 최근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를 챙기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부 감독 체제하에서 파르마가 분명 나아진 모습이지만 여전히 강팀 상대로는 무게감이 부족한 만큼 인터 밀란이 원정에서 승점 3점을 챙기며 선두 자리를 굳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르더 브레멘은 비교적 건강한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으나 센터백 안토니 융과 밀로스 벨코비치는 각각 5월과 4월 말에 복귀할 예정으로 이번 경기에는 나서지 못합니다. 다행히도 니클라스 스타크, 마르코 프리들, 아모스 피퍼 등 주전 수비수들은 모두 출전이 가능하며 이들은 옌스 스타게, 센네 리넨, 로마노 슈미트로 구성된 미드필드 라인 뒤에서 수비를 책임질 전망입니다. 측면에서는 펠릭스 아구와 미첼 바이저가 윙백으로 출전해 공격수 마빈 둑슈와 올리버 버크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프랑크푸르트는 상당히 긴 부상자 명단을 안고 있습니다. 공격 자원인 엘리에 와이, 에릭 에빈베, 이고르 마타노비치, 안스가르 크나우프가 모두 전력에서 이탈했으며 이로 인해 공격진은 위고 에키티케가 최전방에 나서고 그 뒤를 람디 콜린스, 마리오 괴체, 장마테오 바오야가 지원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원에서는 켄 우준이 병으로 인해 여전히 결장할 예정이므로 휴고 라르손과 투타가 파트너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골키퍼 케빈 트랍 역시 부상으로 결장해 카우아 산토스가 수문장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며 중앙 수비에는 로빈 코우와 아르투르 테아테가 자리합니다. 베르더 브레멘은 지난 경기에서 홀슈타인 키를 상대로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수비력을 보이며 자력 승리를 거뒀고 최근 3경기에서 7골을 넣으며 공격에서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베르너 감독은 지난 11월 23일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0대1로 패한 바 있지만 최근 3경기에서 2승을 거두며 이전 5연패의 부진에서 벗어난 분위기입니다. 다만 홈에서는 최근 3연패 중으로 안방에서의 경기력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슈투트가르트전에서 4에 가까운 기대 득점을 기록하며 15개의 박스 안 슈팅, 3차례 골대를 맞히는 등 높은 수준의 공격력을 선보이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8골을 기록하며 화끈한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슈투트가르트전 이전까지 11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가 없었을 만큼 수비에서는 다소 불안함을 드러냈습니다. 디노 톰메러 감독은 현재 리그 7위 프라이부르크와의 승점 차가 6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유로파리그 8강 토트넘과의 1차전이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어 로테이션과 체력 안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3경기를 모두 이기며 8대2의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전 5경기에서는 2승 3패를 기록하는 등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최근 2경기를 모두 이겼으나 그 전까지는 8경기에서 1승 2무 5패로 고전한 바 있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 득점력이 상승세에 있고 수비에서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서로 골문을 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로파리그를 앞두고 프랑크푸르트가 체력 안배를 고려할 경우 승부는 무승부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요르카는 이번 주말 베다트 무리키, 카일 레린, 로베르트 나바로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사무 코스타와 안토니오 라이오는 지난 발렌시아전에서 누적 경고로 인해 결장하게 됩니다. 만약 무리키와 라린이 모두 결장한다면 최전방은 아부돈 프라츠와 아사노 타쿠마가 맡을 가능성이 높고 코스타의 공백은 다니 로드리게스가 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비에서는 라이오의 결장으로 요한 모이카가 좌측 센터백으로 기용되며 팀은 5-3-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할 전망입니다. 셀타 비고는 윌리우트 스웨드베리가 허벅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그 외 전력은 양호한 편입니다. 지난 라스팔마스전에서 징계로 결장했던 오스카르 민게사가 이번 경기에는 복귀하며 선발로 출전할 것으로 보이고 득점에 성공했던 알폰 곤살레스는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측면에서는 이케르 로사다 대신 페르 로페스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요르카는 이번 시즌 리그 29경기에서 11승 7무 11패를 기록하며 승점 40점을 확보 9위에 올라 있으며 유럽 대항전 진출권인 6위 레알 베티스와는 승점 7점 차입니다. 득점력은 리그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28득점에 그치고 있지만 35실점만을 기록하며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발렌시아에 0대1로 패하며 2월 초 이후 리그 첫 패배를 기록했으며 최근 7경기 중 4경기가 1대1 무승부로 마무리될 만큼 승점을 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홈에서는 15경기에서 23점을 확보하며 준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셀타 비고는 라스팔마스와의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리그 7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갔고 마지막 패배는 2월 초 발렌시아전이었습니다. 홈에서는 15경기에서 9승 3무 3패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단 2승만을 거두며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양팀은 이번 시즌 리그 성적이 11승 7무 11패로 동일하지만 셀타는 상대 전적 우세로 순위에서 마요르카를 앞서고 있습니다. 올 시즌 비고에서 열린 1차전에서는 셀타가 2대0 승리를 거뒀고 지난 시즌 마요르카 홈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맞대결 5경기에서는 마요르카가 3승을 챙기며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요르카는 공격진 전력 누수로 인해 득점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셀타는 원정에서의 부진이 뚜렷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득점 없이 무승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스턴 빌라는 브라이턴전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며 기세를 이어갔지만 경기 막판 모건 로저스가 부상을 당하며 불안감을 남겼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상의 심각성에 대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독 우나이 에메리는 공격 자원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며 최근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마르코 아센시오와 도니얼 말런이 로저스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센시오는 최근 빌라파크에서 나온 7골 중 6골을 넣으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릎 부상을 당했던 로스 바클리는 훈련에 복귀했으며 레온 베일리는 복귀 가능성이 있어 빌라의 공격 옵션은 한층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반면 노팅엄 포레스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크리스 우드 없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는 여전히 국제 경기 중 입은 고관절 부상에서 회복 중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또한 개인 사정으로 빠졌던 칼럼 허드슨 오도이는 복귀가 예상되며 올라 아이나는 종아리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결장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알렉스 모레노는 친정팀인 빌라를 상대로 출전할 수 없어 풀백 자리는 모라토 혹은 해리 토폴로가 메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빌라는 최근 3경기 연속 3대0 완승을 거두며 모든 대회를 포함해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FA컵과 챔피언스리그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프리미어리그 순위에서는 아직 4위권 진입을 노릴 수 있는 7위 자리를 유지 중입니다. 빌라파크에서는 리그 1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홈경기에서 유일하게 패배를 안긴 팀은 아스널뿐입니다. 만약 이번 경기에서도 선제 실점을 극복하고 승리한다면 한 시즌 홈경기에서 4차례 선제 실점 뒤 승리한 최초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최근 리그 및 컵 대회를 포함해 5연승을 달리며 물오른 경기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메뉴전에서는 앤서니 엘랑가가 멋진 단독 돌파에 이은 결승골로 친정팀을 상대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포레스트 역시 FA컵 4강에 진출해 맨시티와 웸블리에서 맞붙을 예정이며 이번 경기 결과는 FA컵 결승 진출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레스트는 원정 수비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프리미어리그 원정 4경기 연속으로 2실점 이상, 총 13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반면 원정 승률은 54%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아이러니한 면도 존재합니다. 양팀은 지난 12월 경기에서 포레스트가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우위를 점했으나 이번 경기에서는 아스턴 빌라가 홈 경기력과 공격의 집중력을 바탕으로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포레스트의 원정 수비 불안은 이번 경기에 승부를 가를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양팀 모두 좋은 흐름을 타고 있지만 빌라가 홈에서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승리를 챙기며 포레스트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AC 밀란은 이번 주말 피오렌티나전에서 산티아고 히메네스와 타미 에이브러햄 중 누가 밀란의 최전방을 이끌지 고민 중입니다. 인테르전에서 골을 기록한 에이브러햄이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측면에는 라파엘 레앙과 알렉스 히메네스가 주중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나섰지만 히메네스가 이번 경기에 출전 정지로 빠지게 되어 리카르도 소틸, 사무엘 추쿠에제 혹은 크리스티안 플리시치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루벤 로프터스치크와 에메르송 로얄이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유누스 무사는 수요일 더비전에 빠졌던 병에서 회복해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피오렌티나는 아탈란타전에서 무릎 통증으로 결장했던 윙백 로빈 고젠스가 친정팀 인테르가 있는 산시로 복귀를 노리고 있으며 안드레아 콜파니가 빠지긴 했지만 대체로 풀스쿼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모이스킨이 출전할 예정이며 그는 유럽 5대 리그 통산 200번째 출전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리에 A에서 16골과 3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밀란은 코파 이탈리아 4강 1차전에서 인테르와 1대1로 비기며 5번째 밀라노 더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타미 에이브러햄의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하칸 차라노글루의 중거리포에 동점을 허용하며 승리를 놓쳤습니다. 마이크 매냥 골키퍼의 선방이 없었다면 패배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이제 밀란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를 위한 세리에 A 순위 경쟁에 집중해야 하지만 현재 리그 9위로 4위권과는 승점 9점 차이로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나폴리전 1대2 패배 이후 최근 리그 6경기 중 4경기를 패하며 2019년 마르코 잠파올로 감독 시절 이후 처음으로 한 감독 체제 하에 이 정도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르지우 콘세이상의 임기 역시 짧아질 것으로 보이며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관여 중인 구단 수뇌부는 여름을 앞두고 새로운 감독 선임을 검토 중입니다. 밀란은 최근 피오렌티나와의 홈 경기에서 4연승을 기록 중이지만 이번 경기를 이기더라도 피오렌티나의 승점 1점 뒤처져 있어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피오렌티나는 올 시즌 10월 맞대결에서 밀란을 2대1로 꺾은 바 있으며 이번에 승리할 경우 24년 만에 리그에서 밀란 상대로 더블을 달성하게 됩니다. 국가대표 휴식기 전후로 유벤투스와 아탈란타를 차례로 꺾으며 상위권 경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특히 아탈란타전에서는 모이스키니 하프라인부터 공을 탈취해 단독 돌파로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현재 51점을 기록 중인 피오렌티나는 이번 경기를 승리할 경우 2016년 이후 최고의 시즌 페이스를 기록하게 됩니다. 또한 UEFA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8강 진출로 유럽 대회 우승도 노리고 있는 상황이며 다음 주엔 슬로베니아의 NK 첼레와 8강 1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양 팀은 최근 14차례 맞대결 중 단 한 번만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이번에는 팽팽한 접전 끝에 무승부가 유력합니다. 피오렌티나는 최근 2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거두며 흐름이 좋고 밀란은 여전히 경기력의 일관성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번 경기에서도 다니 올모, 마르크 카사도,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 마르크 베르날, 마르크 안드레 테어 슈테겐 등 다수의 부상자들이 여전히 결장할 예정이며 라민 야말의 출전 여부는 경기 당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말은 지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코파 델 레이 경기 중 발에 큰 상처를 입었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 이번 경기 출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한지 플릭 감독은 직전 경기에서 선발로 나섰던 페란 토레스와 페르민 로페스를 대신해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와 가비를 선발 명단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로날드 아라우오도 선택지 중 하나지만 이번 시즌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파우 쿠바르시와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여전히 선발 유력 후보로 평가됩니다. 반면 레알 베티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임대온 안토니가 오른쪽 측면에서 또 한 번 선발로 나설 예정입니다. 안토니는 1월 이적 이후 인상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르크 로카는 발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하며 핵심 공격수 이스코는 세비야와의 더비 경기에서 받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 출전 정지입니다. 이에 따라 지오바니 로셀소가 이스코의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며 파블로 포르날스는 중원에서 계속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바르셀로나는 모든 대회에서 7연승을 기록 중이며 리그에서는 최근 9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며 라리가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지로나를 4대1로 제압한 바르사는 29경기에서 66점을 확보하며 2위 레알 마드리드에 승점 3점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 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코파 델 레이 결승에 진출했으며 결승전에서는 엘 클라시코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챔피언스리그 8강전 1차전에서는 도르트문트를 홈에서 맞이하게 되며 이로써 바르셀로나는 시즌 트래블을 노릴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올라 있습니다. 현재 리그에서 29경기 82골로 레알 마드리드보다 20골 더 많은 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한편 레알 베티스도 최근 리그 6연승을 거두며 최고의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세비야 더비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상승세에 더욱 탄력을 받고 있으며 현재 라리가 6위에 올라 있습니다. 5위 비아레알과는 승점이 같고 4위 아틀레틱 빌바오와는 6점 차이로 유럽 대항전 진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4경기 중 3승을 거두며 레알 마드리드를 홈에서 꺾는 등 강팀 상대로도 인상적인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양팀은 이번 시즌 초 세비야에서 열린 맞대결에서 2대2로 비겼고 지난 1월 코파 델 레이 16강에서는 바르셀로나가 5대1로 대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베티스는 2021년 12월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한 경험도 있어 이번 원정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레알 베티스가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의 바르셀로나는 그야말로 상승세의 정점에 있으며 홈에서 치르는 경기인 만큼 중요한 승점 3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